예, 지난 시간에는 이 입출력 임피던스가 변화하면 이 전달되는 신호 레벨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입출력 임피던스가 변화하면 이 두 개의 신호를 전달하는 이 전달 신호의 주파수 특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주파 오디오에서는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일단 기본이다. 여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고주파인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고주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 115ohm이나 75ohm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요거에 대해서 왜 요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X가 있고요. TX 장비가 있고, 여기에 RX 장비가 있습니다. 고주파가 아닌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를 가진 저주파 오디오를 우리가 보내고 받을 때 거리가 아주 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길다라고 두 개를 연결을 할 때 첫 번째, 이 보내는 쪽에 출력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력 임피던스가 높게 해서 보내면은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출력 임피던스를 높게 해서 보내면은요, 고역 특성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605ohm으로 안 보내고 한 10kΩ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뭐 1m 이내 1, 2m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수미터 이상 길게 보내면 이쪽에 와서는 10kHz도 제대로 잘 못 건너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집에서 오디오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 출력 임피던스를 10kΩ 상태로 해가지고 한 2m 정도 끌고 가니까는요, 10kHz 이상의 고역 감소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내는 놈은 반드시 보내는 놈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입력 임피던스를 높게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아주 높게 수메가 1메가 이상 수메가로 수신을 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별 문제 없을까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뭐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100%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노이즈가 유입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긴가 하니, 여러분들 앰프 집에서 옛날에 그 아날로그 전축을 우리가 쓰실 때 입력에 연결되지 않은 입력 셀렉터를, 입력이 아무것도, 여기는 장비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입력 쪽에다가 셀렉터를 돌리면 이 장비에서 노이즈가 쉬 하고 많이 타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입력이 오픈되어 있으면 노이즈가 그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걸로 안테나 역할을 해서 노이즈가 유입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꼭 결국은 입력 임피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이즈가 유입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노이즈가 유입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높은 입력 임피던스는 쓰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송용은
방송용 아날로그 장비는 이제 노이즈가 아주 유입되면 큰일 나는 마이크 입력단은 보통 1kΩ에서 10kΩ 정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조금 유입이 되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 레벨이 높은 라인 레벨들은 입력 임피던스가 보통 10kΩ에서 20kΩ 많이 쓰고요. 가정용은 일단 전선 거리 자체가 짧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한 50kΩ에서 100kΩ의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경우가 거의 99%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받을 때 여기도 낮게 해서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를 낮게 해서 받으면 무슨 문제 있나요? 당연히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요, 입출력 고주파처럼 이렇게 이 고주파들은 이제 그 75나 115ohm으로 입출력 임피던스를 다 낮게 해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그 가정용이 아니라, 자, 이거 따로 페이지를 하나 열게요. 자, RX 장비에서 입력 임피던스를 낮게 해서 받으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600ohm으로 낮고 얘도 600ohm으로 낮게 받으면 무슨 문제 생기나요? 예, 레벨이 아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렸다시피 10kΩ로 받을 때보다 600ohm으로 받을 때 레벨이 50% 감소하는 것 빼고는 별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 과거에는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과거에 방송용 프로용 장비들은 이 전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정용은 전선거리가 짧죠. 숏하죠. 네. 얘네는 밸런스 전송을 했고, 밸런스 전송을 할 때 반도체가 없었으니까 항상 출력 트랜스로 보내고 입력 트랜스로 써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때 쓰던 트랜스들이 600대 600 트랜스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썼고요. 600대 600 트랜스라고 하는 것들은 600ohm 1, 2차 측에 600ohm 임피던스가 물렸을 때 가장 전달 특성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의 방송용 프로용 장비들은 입출력 임피던스를 600ohm으로 많이 썼습니다. 네. 옛날에도 가정용은 입력 임피던스가 되게 높았어요. 뭐 47kilo, 100kilo 높았죠. 그 유명한 그 70년대에 발행됐던 마란츠, 예, 과거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70년대에 나온 60년대에 나왔나요? 하여튼 6, 70년대에 나온 마란츠 7이라는 그 프리앰프가 있는데 이게 가정용이었거든요. 이 프리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500kΩ이었어요. 요즘도 이 프리앰프는 복각을 많이 하는데 복각할 때는 입력 임피던스를 500kΩ까지 설정하지 않고 한 100kΩ 정도로 낮춰가지고 복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도 가정용 오디오들은 입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았고요. 방송용 프로용 장비들은 입력 임피던스가 낮았는데 600ohm 정도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무슨 600ohm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고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고주파에서 말하는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때 전선거리가 길다 보니까 밸런스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 입출력을 해야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밸런스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없어서 입출력단에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썼고 이 트랜스포머의 특성이 600대 600짜리 1대1 트랜스를 많이 썼고 이 600대 600으로 임피던스를 물렸을 때 가장 좋은 전달 특성들을 나타내는 트랜스들을 써서 어쩔 수 없이 입력 임피던스를 600ohm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신 쪽에서도 입력 임피던스를 낮게 써도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도되는 노이즈에는 더 강할 수 있어요. 유도 노이즈에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신에 이제 전송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수신되는 전압 레벨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야 뭐 받는 쪽에서 이득을 좀 올려주면 되니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방송용 프로에는 그렇게 600대 600으로 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600대 600을 안 쓰냐? 요즘에 600대 600을 안 쓰는 이유는, 요즘엔 더 이상 이제 밸런스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밸런스 입출력을 하진 않거든요. 이제 트랜스 밸런스 입출력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반도체 소자, 특히 이제 OPMP를 많이 쓰죠. 그런 게 아예 그 용도로 OPMP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OPMP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밸런스 입출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뭐 그 임피던스 매칭에 영향을 받는 저주파인데 굳이 뭐 600대 600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용처럼 또 너무 높게 하면 유도 노이즈에 약할 수 있으니까 대략 한 10kΩ 정도로 해서 10kΩ 정도로 받는 거예요. 10kΩ 정도로 받고, 보내주는 거는 낮게 해서 보내야지 높게 해서 보내면은 또 장거리 전송을 못 하니까 옛날처럼 600옴 이하로 보내고, 옛날에는 600대 600이었다면 요즘에는 600옴 이하 받는 놈은 10kΩ에서 20kΩ 정도로 많이 받죠.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더 이상 트랜스 입출력을 하지 않죠. 트랜스 입출력을 하지 않고 반도체인 OPMP 입출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굳이 600대 600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서 보내는 놈은 600옴 이하, 받는 놈은 하이임피던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제가 OPMP 하니까 야, 너 꼭 OPMP만 쓰는 줄 알아? 야, OPMP 아닌 것도 있어. 야,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단가 문제도 있고, 단가 문제보다는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적은 공간에, 아날로그 프리앰프들이 이제 적은 공간에 복잡한 회로들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OPMP로 쓰면은 아주 여러 개가 조합되어야 해야 될 부품들을 간단하게 OPMP 8핀이나 16핀 뭐 여러 타입이 있겠지만 아주 조그맣게 해서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아주 간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OPMP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OPMP 하는 거고요. 아주 고급들은 80년대에 나온 뭐 니브사에서 나온 뭐 이런 콘솔들, 요즘에 하이엔드 콘솔이라고 하는 SSL 아날로그 콘솔들,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80년대에 나온 니브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 OPMP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라 그러죠. 디스크리트라 그래가지고 이 OPMP에 들어가 있는 회로를 실질적으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밖에서 직접 기판 위에 구현을 한 거죠.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이엔드 콘솔들은 OPMP를 사용하지 않고 디스크리트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하이엔드 쪽에서는 뭐 아주 비싼 하이엔드 오디오들은 뭐 OPMP를 아주 그냥 공공의 적으로 여기죠. 일종 공공의 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앰프를 딱 열었는데 거기 OPMP 들어있다. 그럼 뭐야 이거 싸구려 아니야? 왜 OPMP가 다 들어있어? 뭐 이러죠. 실질적으로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는 프리앰프들, 파워앰프들 보면요, OPMP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DA 컨버터나 CD 플레이어들, 그다음에 소스 플레이어들은 이제 버퍼단 용으로만 OPMP가 많이 쓰이고요. 증폭용으로는 OPMP를 쓰는 경우가 하이엔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용 프로용 콘솔에서는 아주 하이엔드 아니면은 이제 일단 면적 문제, 공간 문제 때문에 OPMP를 많이 쓰는 게 현실이고, 또 OPMP를 만들면 싸죠. 예, 가장 단가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고,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할 수 있고,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물리적 특성으로는 별로 떨어질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거 OPMP 많이 쓰는데,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OPMP 쓰면은 음질 나빠진다고 일종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 가정용 오디오와 프로용 오디오들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방송용 장비들은 어떠한 임피던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